자, 기념물리 157쪽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란 저번에 배웠던 이산 확률 변수와는 굉장히 다른 성격의 변수예요. 얘는 말 그대로 이산, 흩어져 있는 확률 변수, 즉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요, 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로 두는 건 뭐 이런 거예요. 오늘 날씨가 뭐 15도가 최저 기온이고 25도가 최고 기온이래요. 그러면 이 15도에서 25도까지 온도가 있잖아요. 15도, 16도, 17도, 18도, 19도 이렇게 1도씩 단위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죠. 서서히 엄청 연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25도가 되는 거잖아요. 자, 처음에 15도였어요. 15도.00001도, 15. 뭐 0002도, 15.0000003도, 15.00004도. 사실은 제가 0000만 얘기했지만 이거보다 더 무수히 많은 15도 점 어떤 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5도와 16도 사이만 따져도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15도에서 25도까지 우리가 어떤 온도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그 확률 변수 x를 하나하나 따질 수 있나요? 없어요. 너무 무수히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연속 확률 변수, 즉 어떤 하나의 값으로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둘 수 없는 거죠. 결국 셀 수 없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뭐 키가 뭐 150이었다고 해봅시다. 음, 그러면 제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키가 탁탁탁탁 뭐 큰 건 아니잖아요. 사실 키가 뭐 무수히 아주 조금씩 연속적인 실수값을 취하면서 올랐던 거죠. 뭐 150, 151, 152, 151.3, 뭐 151.4 이러다가 152 넘고 그러다가 뭐 178 넘고 등등등 갔겠죠. 자, 이거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셀 수 없죠. 맞습니까? 뭐 예를 들어 150에서 뭐 178까지 이거 다 확률 변수로 두면 못 구하잖아요. 너무 그 사이에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 딱딱 떨어지게 셀 수 없는 것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연속 확률 변수를 확률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 이거는 확률 변수 하나당 대응되는 확률이 하나하나 존재했잖아요.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연속 확률 변수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50도씨에 있는 물을 끓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00도가 되면 끓겠죠. 그럼 50도씨와 100도씨 사이에 있는 그 50도부터 100도씨까지에 대한 물의 온도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요. 그럼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은 어때요? 50도도 있고요. 50도.0000001도 있고 50.00002도 있고 정말 무수히 많죠?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50도와 100도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온도의 값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거를 하나하나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확률은 그냥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확률 변수 자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면 너무 무수히 많은 것들 중 하나니까 그냥 그것만 따졌을 때, 딱 그것만 따졌을 때는 확률이 0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왜냐면 50도에서 100도까지 정말 많은 온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50.000000001 일 때 이때 확률이 궁금하다고 해요.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게 50도부터 해서 100도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온도 중에서 딱
이 순간의 온도에 대한 확률만 따지면 이건 어차피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값은. 그러면 이 한계를 이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온도 중에서 하나인 거니까 사실 얘는 0이랑 다름없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확률 변수 x가 어떤 특정한 값일 때의 확률 자체를 구하지 않아요. 그게 어차피 그래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넓이로 구해요. 그리고 우리가 확률 변수로 표현할 때 x가 무엇일 때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x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일 때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딱 그 순간에 대한 확률은 어차피 0에 가까워지니까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모든 실수를 취할 수 있을 때, 자, 이때 확률은 하고 우리가 이걸 구할 때 넓이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요. 그때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을 뭘 그려줘야 되는 거냐면 우리 이산확률 변수에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산확률 변수에서 확률 질량 함수는 결국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써요. 확률 밀도 함수. 이거 제가 전에 살짝 얘기한 적이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가 왜 밀도인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제가 fx라고 한다면 가로축이 x축이 되고요. 세로축이 이제 뭐 y축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세로축 y축이 뭘 의미하냐면 자, 아, 잠깐 잘못 썼다. 어떻게 미안해요. 잘못 썼어요. 왜 이러지? 자, 계급의 크기 Y축이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 도수를 Y축에 쓰는 거예요. 가로축은 X축이고, 즉, X축은 확률 변수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지금 상대 도수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의미가 확률이라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도수에서 얘가 사실 의미하는 건 확률이에요. 얘가 의미하는 건 확률인 건데, 자, 얘는 확률인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우리 학원 애들의 키를 쟀는데, 키가, 학교로 합시다. 키가 뭐 150인 애들, 151인 애들, 152인 애들, 이렇게 세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키는 연속적으로 값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150부터 160 사이인 아이들, 그리고 160부터 170인 사이 아이들, 그리고 170에서 180인 아이들, 이 사이에 있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 도수가 상대수가 아까 제가 확률이라 했죠. 뭐 전체 정원을 가지고 할 건 아니고 뭐 확률을 따졌을 때 자, 150부터 160 사이인 애들이 한 0.4만큼 있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합계는 1이에요. 합계는 1이고 160에서 170 사이인 아이들이 0.5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170과 180 사이 아이들은 0.1만큼 있었다고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계급의 크기라는 건 지금 이 150부터 160 사이인 구간, 그리고 160부터 170 사이인 구간의 길이, 그리고 170부터 180 사이의 구간의 길이. 여기서 계급의 크기는 여기서 10cm 정도 돼요. 자, 우리 중학교 때 통계 쪽 공부한 사람들은 좀 기억이 잘 날 텐데, 지금 이 10은 계급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급의 크기분의 확률로 구한다 그랬잖아요. Y축을. 자,
그러면 X축이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어쨌거나 전체 150부터 해서 180까지죠. 자, 그런데 150부터 160까지 한번 끊고 그리고 160에서 170까지 한번 끊고 170에서 180까지 한번 끊는 거예요. 그럼 150부터 160 사이에서 상대도 수가 0.4죠. 그럼 0.4를 계급의 크기로 나누면 자, 얘는 0.4 나누기 계급의 크기 10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0.04죠. 그러면 0.04를 여기다 쓰는 거야. 이렇게. 자, 너무 낙했었나? 조금만 지워볼게. 좀 해야겠다. 자, 얘가 0.04요. 자, 그리고 이번엔 150에서 160 사이가 0.04 맞습니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조금만 위치 옮길게. 그리고 160에서 170 사이는 몇이에요? 0.5죠? 그러면 0.5라는 상대 도수를 계급의 크기 10으로 나누면 얘가 0.05가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 0.05 찍을게. 0.05이고 그럼 160에서 170 사이가 0.0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170부터 180 사이가 0.1이라는 확률이면 이 0.1이라는 상대 도수로 존재하면 자, 0.1이라는 상태 도수를 계급의 크기 10으로 나누면 0.01이 됩니다. 자, 그럼 0.01은 여기쯤 있겠네. 이해가? 자, 봐봐. 그러면 자, 지금 가로축은 계급의 크기야. 구간의 길이는 맞아? 여기가 10이잖아. 그치? 자, 근데 세로축은 뭐야? 자, 여기는 10인데 세로축은 계급의 크기분의 확률이야. 계급의 크기분의 확률. 자, 내가 이만큼 직사각형을 한번 따볼게. 자, 그러면 다시 그림 다시 떠왔고 지금 이 세로축은 뭐야? 이 세로축은 계급의 크기분의 확률이야. 계급의 크기분의 확률. 그럼 내가 이만큼을 직사각형을 따온 거야. 자, 이만큼. 자, 그러면 얘를 좀 다시 그려볼까? 구간의 길이가 10이 맞죠? 150과 160 사이 구간의 크기 10이었고. 자, 이거에다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어, 자, 이게 0.04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계급의 크기라고 했고 결국엔 한 구간 사이의 간격이잖아. 자, 얘는 뭐야? 계급의 크기분의 확률이야. 맞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둘이 곱한다라는 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건데 그게 결국 뭐야? 분모에 있는 계급의 크기가 나눠져서 확률이 나오는 거 맞아요? 자, 마찬가지로 160부터 170 사이에 대한 직사각형의 넓이도 자, 160부터 170 사이의 구간의 길이가 여기도 10이고 계급의 크기가 0.05니까 자, 잠깐 다시 자, 이 구간 길이가 10이고 지금 계급의 크기분의 확률이 0.05니까 둘이 곱해지면 0.5라는 확률만 남게 되는 거야. 자, 계급의 크기 곱하기 계급의 크기 분의 확률은 그냥 확률만 남는다고. 마찬가지로 자, 이 구간 길이 10이고 그리고 계급의 크기 10만큼 가고 이거에다가 계급의 크기 분의 확률을 곱하는 거니까 이 사각형 넓이 나오고 이것도 확률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제가 이 직사각형들 넓이가 다 합치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확률의 합. 즉, 확률의 합은 1이죠. 이해가요?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결국에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이 확률 변수에 대한 구간이 있어. 그 구간에 대한 확률이 궁금하다면 제가 그 사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확률 밀도 함수에서 y축이 그냥 확률은 아니에요. 계급의 크기 분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계급의 크기가 우리가 어떤 자료를 조사할 때 조금 더 계급의 크기를 좀 촘촘하게 조사하게 되면 결국 이 간격이 어떻게 돼요? 150부터 160 사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 150부터 151 사이, 151부터 152 사이 이렇게 계급의 크기를 확 줄여버리면 이 직사각형이 좀 더 어떻게 돼요? 좀 더 촘촘하게 작성이 되겠죠. 그려지는 거 맞을까? 그럼 우리가 그 넓이를 결국엔 다 이어서 그리게 되면 나중엔 이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여기 fx라는 이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계급의 크기가 너무 촘촘해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띄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결국 가로축은 확률 변수고 세로축은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도수인데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해주는 것이다. 사실 이게 우리 이제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을 좀 볼 건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제가 방금 앞전에 설명을 드렸던 예시가 계급의 값에 따라서 뭐 160, 170 사이, 뭐 150, 160 사이, 170, 180 사이 이런 거에 따라서 상대 도수가 매번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 값이 위아래로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서 계급의 크기가 막 촘촘해지면 그걸 나중에 이어서 곡선의 형태를 띈다고 했지만 어 만약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 도수가 다 똑같으면 직선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결국 y축이 의미하는 건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도수라고 했잖아요. 그 값이 우연치 않게 어떤 실수 구간에서 다 같으면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다 평평하게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무조건 곡선이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볼 건데요.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fx라고 한다면 이 확률 밀도 함수 fx, 즉 함수값은 계급의 크기분의 확률이죠. 그럼 계급의 크기도 어차피 양수고, 그리고 그 구간의 길이니까 양수고, 확률은 무조건 0보다 같거나 크므로 fx란 함수값은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fx가 둘러싸고 있는 넓이를 다 구하면 이건 결국 전체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결국 1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전체 구간에 대해서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구간 내에서의 그 확률 함수에 대한 확률이 궁금하다. 이 변수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이 궁금하다. 이러면 그 특정한 구간 내에서 넓이만 구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있고요. 이 확률 밀도 함수 x가 전체 구간이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fx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애라고 쳐봐. 그러면 이때 x가 좀 이쁘게 써보면 이쁘게 안 되네. 음, 어, 1부터 뭐 10까지 취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가 1과 10 사이에 둘러싸고 있는 넓이의 합이 항상 이 1을 만족해야 된다. 전체 확률의 합과 같다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x가 2와 5 사이일 때 그때의 확률은 뭐야? 라고 묻는다면 그럼 나는 이 그래프 내에서 x가 어 2부터 5 사이에 있는 이 넓이를 구해줘야만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지금 여기 등호가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방금은 제가 2 이상 5 이하의 확률 변수를 구했는데 만약에 여기 부호가 등호가 안 들어가져 있어. 그럼 딱 2인 순간에 지금 그 순간의 확률은 빠지는 거죠. 근데 우리 연속 확률 변수에서
딱 어떤 특정한 실수값으로 고정된 그 지점에서의 확률은 어차피 0에 가깝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등과 있든 없든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2부터 5 사이의 넓이는 2 이상 5 이하에 대한 확률 변수의 확률과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넓이야. 왜냐면 딱 그 지점에서의 확률은 0이기 때문에 만약에 2에만 등호가 있고 5에는 등호가 없어. 이래도 똑같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어떤 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할 때 넓이를 구한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쌤, 혹시나 만약에 쌤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으면요?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얘가 있고 얘가 없어도 똑같고 둘 다 없어도 되고 둘 다 있어도 되고.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거 개념 설명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필수 예제 14번, 15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제 이거 특강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